요즘 좀 재밌는 소식이랄까. 이제 아무래도 좀 총선이 300일 정도도 안 남았잖아. 확실히 뭐 이것저것에서 당을 만든다, 뭐 누가 출마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그래도 제일 재밌는 소식은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잖아. 뭐 구체적으로 어디 나올 거다, 뭐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별로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 뭐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문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최근에 이제 조 장관이 문통을 보고 오면서 출마의 깃발을 들어 올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곤란해진 입장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출마 소식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딱 명확히 방법이 보였거든? 이재명도 민주당도 조국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이지. 자, 이제부터는 내가 선거 기획자의 느낌으로 말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뭐 조 장관에 대한 입장, 뭐 내 생각은 좀 제껴두고 말 그대로 선거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마인셋을 하면은 조 장관이 나한테 선거 기획을 받으러 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우선 민주당 얘기부터 하면, 민주당은 지금처럼 조 장관 신경 안 쓰고 선거하면 된다, 뭐 조국 장관 출마한대요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힘 같은 경우가 우병우 수석이 선거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민주당과 조 장관은 엮이면 엮일수록 곤란해져 서로가. 왜냐면 이슈도 다 뺏기고 총선에 이 얘기뿐이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둘은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다른 정당,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른 느낌으로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뭐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곳에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구 출마를 안 시키고 비워둘 거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다 출마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조 장관 나오는 곳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출마를 안 시킨다.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은 다 죽는 거다. 그럼 딱 봐도 그냥 서로 봐주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야 된다는 거야. 그 서울 이런 데 괜히 비워두지 말고, 뭐 부산 뭐 있잖아, 다 여러 군데 이런 데 비워두지 말고 그냥 후보를 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하는 곳에 조 장관이 출마를 하면 두 사람 다 출마가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럼 난 이제부터는 조 장관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조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당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무소속 얘기 이런 게 나오잖아. 본인이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본인이 나오면 민주당이 후보 안 내주겠지, 비켜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그 조국 사태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예전 얘기 막 몇 년 전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되게 곤란해진다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 논란 자체를 없애야 돼. 말 나오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조 장관이 당을 만들어서 약간 컨셉은 매운맛 민주당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들이 모일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은 분명 산풍성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도 좀 궁금한 거는, 과연 그러니까 조 장관 얼굴로 나오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건데, 지역구를 나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지역구는 딱 그 한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평균값을 내기가 어렵고 쉽지가 않고, 어쨌든 간에 민주당 후보 나오고 조 전 장관이 나오면 지역구에서 표를 갈라먹을 가능성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는 조 전 장관이 당을 만들면서 전국구 정당을 만드는데, 이게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걸 그렇게 가정하에 얘기를 하면 그냥 비례 정당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례가 최근 그 지난번 선거 때 있던 열린민주당인데, 그 지난 총선 때 뭐 정봉주, 손혜원, 김우겸 이런 정치인들로 비례정당을 만든 게 이제 열린민주당이잖아. 그리고 나름 영향력을 봤어요. 당시 5.42%, 당시 보면 이제 5.42%라는 되게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3명 당선시켰고, 그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본인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정당이었던 시민당을 찍거나 혹은 열린민주당을 찍거나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5.42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민당에 다 모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지만, 어쨌든 결과로서 이런 나름의 코어층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갈지언정 반대하거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나름의 매운맛 민주당 부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실제 당시 열린민주당 강령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었다고. 그러니까 5.4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그 득표를 보여줬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열린민주당 모델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야, 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어쨌든 나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조 장관의 얼굴, 조 장관이 그 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지난번처럼 약간 코어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르겠어. 나는 이게 영입이 되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오긴 사실상 힘들잖아. 그러면 이 당에 영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열린민주당 같은 느낌을 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 강한 분들 데리고 와서 나름 위용을 짜고 만들고 뭐 이러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보면 조 전 장관의 얼굴로만 해도 5% 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열린민주당 정도의 뭐 5% 이상의 성적만 거둬도 엄청 흥행인 거고, 한 10%에 받나? 그럼 초대박인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난 조 전 장관이 비례로 들어간 게 차이 났다는 거지. 비례를 안 들어갈 거면 당대표로 선거 진두지 해도 된다.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없어진 정당이지만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이 난 합당하면 안 됐다고 본 게, 이 당은 내버려두고 활용 가치가 되게 높았다고 난 봤던 게 뭐냐면, 약간 이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시 민주당이 말 못 해줄 거를 열린민주당이 다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앞장서서 싸우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지. 실제 열린민주당 시절 때 보면 뭐 최강욱, 김진애, 그때 그 사람들도 훨씬 전투력도 좋았던 느낌도 있고, 뭐 강민정 의원이야 워낙 교육적에서 확실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 들어오면서 그냥 원어브 댐이 돼버린 거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사망 후에 당시 민주당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네들 책임으로 선거 치르면 그 지역에는 후보를 안 내는 뭐 당원 당규 같은 게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뒤집고 이러면서 후보를 냈다가 망했잖아. 어차피 안 되는 선거였는데. 근데 당시 그냥 열린민주당이 선거를 치르게 했으면 됐다는 거야. 물론 이제 다른 당이라고 하지만 뭐 안 보이는 데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적으로 좀 오묘한 관계잖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당신은 책임 정치로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 좀 보기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시장이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그런 당원 당규 같은 걸 고쳐서 선거를 내고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 근데 그냥 반성하면서 후보를 안 냈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선거를 계속 졌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를 못 이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때 열린민주당 후보로 선거를 했어도 뭐 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만큼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나쁘지 않은 효과를 거뒀을 거라는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조 전 장관은 대선까지 가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당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본인 민주당에 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훗날 만약에 그런 비례정당을 만들어 놔서 훗날 이제 대선 때가 되면 자기네들의 그런 영향력 갖고도 어쨌든 간에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일화를 해서도 총선 때 그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갖고 그걸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말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후보는 5% 10%의 지지율이 나오는 정당을 안 안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계열의 색깔이라면. 그러면 조 전 장관 몸값도 높아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조 전 장관이라면 본인이 속한 정당이 작더라도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 말은 되게 가정이 없다고 보는 게,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 전 장관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거판에서 총선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게 대선까지 더 이렇게 늘어나서 좋아질 거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 그런 길은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내가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 시나리오대로 민주당, 조국 비례 정당대로 선거를 치른다 치자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은 조국 정당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조국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 조국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정당인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 되고, 조국 비례 정당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민주당 신경 안 쓰고 자기 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약간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어쨌든 난 되게 소구력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조국 전 장관이 뭐 지역구를 나가서 민주당 후보를 못 내게 해서 뭐 이긴다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도 부담 없이 치르게 해주고 본인도 부담 없이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조국도 이재명도 민주당도 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아무도 죽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안 갈리잖아.
그러니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면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좀 선거 기획자로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해봤고, 영상을 한 줄로 얘기하면 조국 지역구 출마하지 말고 비례정당 만들어서 실력 보여줘라.